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자동차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사들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 효용 그런 부분들은 변론으로 하고 순수하게 특허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특허를 등록받았다면 그 이후에 나온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모두 이제 방지하거나 막아내거나 또는 로얄티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왜 특허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포함된 분야도 어떤 인터넷 분야, 온라인 분야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분야로서 당연히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비트코인은 특허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영상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또 연관해서 알고 있는 블록체인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관계는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오늘 좀 시간적인 여건도 좀 무리도 있고 하니까 또 다양한 다른 어떤 블로그나 영상에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정보 분사나 저장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할 때 지금은 어떤 서버 같은 데다가 한 군데다가 저장을 하다 보니 해킹 같은 것으로 어떤 뚫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자라는 블록으로 되는 것을 체인으로 구성해서 정보를 저장하자라는 그런 어떤 정보의 저장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방법에 관한 기술의 포괄적인 기술에 관한 것이고요. 이런 정보 분사나 저장에 관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또는 다양한 활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이란 큰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화폐도 이렇게 자산을 대표하는 화폐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념이 나온 것이 가상화폐이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처음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다시 역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좀 알려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먼저 비트코인을 알고 그리고 나서 블록체인을 알게 되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좀 동일시하게 돼 있는데 엄밀히는 블록체인이 더 넓은 개념의 어떤 기술 개념이고 그것을 이용한 하나의 예로 활용되는 게 바로 가상화폐이고 그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술 분야에서 특허가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발간한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원래는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특허 출원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의해서 알려지다 보니 2015년에는 24건에 불과했던 게 2019년에는 1000건이 훌쩍 넘는 수치로 아주 대량 활용되면서 특허 출원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문자 화폐에 관한 유비너 기술도 바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고요. 실제로 또 특허청에서 발간한 데이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특허 출원된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증보안에 관한 것, 또 핀테크에 관한 것, 자산관리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에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주제로 돌아왔을 때 이러한 블록체인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대표주자 비트코인은 정작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일이겠죠. 근데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특허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 바로 비트코인의 개발 배경을 좀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조금이라도 이제 조회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뭐지 싶을 텐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바로 비트코인의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비트코인이 유명해지니까 내가 개발자다 또는
저 사람의 개발자일 거야 라는 식으로 추측은 나오는데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알려져 있지 않는지는 뭐 본인이 부끄러워서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비트코인이란 자체가 기존의 화폐가 어떤 뭐 정부에 의해서 이제 독점이 되다 보니까 그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어떤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를 하는 개념이라서 이게 익명으로 숨었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이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개념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뒤에 숨어서 내 거야라고 밝히지 않았던 연장에서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 비트코인은 특허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발자가 익명으로 이거를 공개를 하고, 또 이제 모든 인류에게 또 공동의 것으로 이제 좀 환원을 하는 개념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좋은 취지였건 아니면은 어떤 또 음악에 숨어서 개발자가 굳이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던,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화폐를 대체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더리움, 뭐 퀀텀 등등의 다양한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뭐 나쁘게 말하면 난립이고, 또는 좋게 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가? 정답은 결국 특허로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결론이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왜 이런 다양한 모방이 있는데 특허로 보호받지 못했을까? 결론은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디까지나 부담 없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또 재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